조선의 9번째 임금 성종대왕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유교의 기틀을 잡은 점자는 선비 같은 임금님이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 양반이 해만 지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궁궐 안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후궁들이 줄을 서 있었고 공식적인 부인만 해도 무려 12명이나 되었습니다. 자식은 또 어찌나 많이 보셨는지 28명의 왕자와 공주를 두었으니 조선 왕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정력가였던 셈이지요. 낮에는 조정에서 신하들과 공자 가라사대를 외치며 엄숙하게 계셨지만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밤이 되면 성종의 가슴 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뜨거운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궐안의 여인들로도 모자라 담장 넘어 민가의 여인들에게까지 눈길이 머물렀던 이 임금의 못 말리는 밤나들이 과연 어떤 사건을 불러왔을까요? 천하를 호령하는 임금이라 하면 세상 부러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산의 진미가 상에 가득하고 손만 뻗으면 당대 최고의 미색들이 곁을 지키는데 말이지요. 하지만 성종대왕에게 그 화려한 궁궐은 때로 숨이 막히는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낮에는 깐깐한 선비 같은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안이 되옵니다. 소리를 수천 번도 더 들어야 했고 밤이 되면 투기가 심한 중전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 편히 수만 번 크게 쉬기 어려웠으니 말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성종은 유독 밤잠이 없었다고 합니다. 촛불 아래 서책을 넘기다가도 문득 창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에 가슴이 울렁거렸던 것이지요. 저 담장 너머 민가에서는 지금 어떤 웃음꽃이 피고 있을까? 나를 임금이 아닌 그저 한 사내로 봐줄 여인은 어디 없을까? 하는 발칙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궁궐의 여인들은 모두 정형화된 아름다움 뿐이었습니다. 법도에 얽매여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는 후궁들에게서 성종은 더 이상 설렘을 느끼지 못했지요. 그가 갈망한 것은 날 것 그대로의 생명력, 그리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로운 연정이었습니다. 특히 성종의 마음을 흔든 것은 야행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임금의 신분을 숨기고 평복으로 갈아입은 채 려항의 깊은 골목을 누비며 우연히 마주칠 인연을 꿈꾸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색을 밝히는 것을 넘어 왕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잠시 벗어던지고 싶은 사내로서의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성종은 금기를 깨기로 마음먹습니다. 신하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일이고 사관들이 붓을 꺾을 일이었지만 이미 달아오른 그의 연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지요.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성종은 왕의 도포를 벗어 던지고 낡은 갓과 무명옷을 챙겨 들었습니다. 오늘 밤 나는 조선의 왕이 아니라 그저 길 잃은 나그네가 되련다. 어르신들, 과연 위험한 외출이 어떤 인연으로 이어졌을까요? 왕의 심장을 뛰게 만든 그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이제 드디어 그 금지된 선을 넘는 순간입니다. 깊은 밤, 궁궐의 시계인 자경루가 야경을 알리는 소리를 내면 성종은 침전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곁에서 잠든 후궁이 깰까 숨소리조차 죽인 채 미리 준비해둔 낡은 보따리를 꺼내지요. 어르신들, 임금이 입는 옷이 무엇입니까? 황금빛 용이 수놓아진 눈부신 비단옷이지요. 하지만 이 밤 성종은 그 고귀한 옷을 과감히 벗어 던집니다. 대신 거친 삼배로 만든 바지 저고리를 입고 때가 탄 도포를 걸칩니다. 머리에는 임금의 관인 익성관 대신 챙이 넓어 얼굴을 가리기 딱 좋은 갓을 깊숙이 눌러쓰지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이제 만백성의 어버이인 임금이 아니라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한 명의 선비일 뿐입니다. 오늘 밤 이 궐 안에 임금은 없다. 오직 길 위에 사내만 있을 뿐이다. 성종은 은밀히 길을 터준 충직한 내관 한 명만을 데리고 궁궐의 뒷문을 향합니다. 숨은 장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담벼락 그림자에 몸을 숨기고 발소리를 죽여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을 겁니다.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신하들이 채통을 지키소서라며 대궐 앞마당에 엎드려 곡을 할 것이고 역사의 기록에 음행을 즐긴 왕이라 적힐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하지만 그 모든 위험보다 성종을 더 강하게 잡아끄는 것은
담장 너머에서 풍겨오는 사람 냄새였습니다. 드디어 삐걱거리는 작은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성종의 얼굴을 때립니다. 궁궐의 향내와는 전혀 다른 흙먼지 냄새와 저작거리의 비릿한 냄새가 섞인 진짜 세상의 공기였지요. 성종은 이제 막 한양의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 어느 집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여인의 가느다란 노랫소리, 성종의 눈이 번뜩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과연 그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진짜 조선의 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운명적인 만남은 무엇이었을까요? 궁궐 밖으로 나온 성종대왕의 눈에 비친 세상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늘 정돈된 정원과 엄숙한 법도만 보다가 좁다란 골목길에 아무렇게나 놓인 장독대와 빨랫줄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지아비와 지어미의 투닥거리는 소리조차 성종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한참을 정처 없이 걷던 성종의 발걸음이 어느 작은 초가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선 밤이 깊었는데도 은은한 등잔불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규칙적인 탁, 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여인이 옷감을 짜는 물레 소리였지요. 성종은 묘한 이끌림에 홀린 듯 그 집 담벼락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 밤중에 잠도 들지 않고 무엇을 저리 정성껏 짜고 있는 것일까? 성종은 짐짓 목소리를 가다듬고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목이 너무 말라 물 한 사발만 얻어 마실 수 있겠소. 잠시 후 삐걱거리며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 이때 성종의 심장이 어땠겠습니까? 달빛을 등에 지고 나타난 여인의 모습은 궁궐의 화려한 후궁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분칠 하나 하지 않은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땀방울이 맺힌 이마와 소매를 걷어붙인 단단한 팔꿈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의 성종은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앞에 선 남자가 임금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야심한 시각에 찾아온 선비로만 여겼습니다. 네, 선비님. 밤길이 험했을 텐데 잠시 쉬어 가시지요. 여인이 건넨 바가지에 담긴 시원한 우물물 한 모금. 성종은 평생 마셔온 그 어떤 비싼 차보다도 이 물이 달콤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때부터 성종의 밀당이 시작됩니다. 왕이라는 권위는 잠시 내려두고 다정한 말투와 지적인 농담으로 여인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인은 처음에 경계하는 듯했으나 이 낯선 선비의 해박한 지식과 따뜻한 눈빛에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향기로운 연정의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성종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내가 그토록 갈구하던 사내로서의 환희가 바로 이것이었어. 하지만 어르신들, 행복 뒤에는 늘 위기가 따르는 법이지요. 이 달콤한 만남이 성종에게 어떤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왔을까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일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날 밤 이후 성종대왕의 머릿속은 온통 그 여인의 얼굴로 가득 찼습니다. 낮에 정사를 돌보면서도 신하들의 목소리는 기등으로 흘리고 마음은 벌써 담장 넘어 그 작은 초가집으로 달려가 있었지요. 오늘 밤은 비가 오려나 달이 밝으려나 창밖만 내다보며 해가 지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겁니다. 결국 성종은 며칠이 멀다고 밤마다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여인은 이 수수께끼 같은 선비를 이선비라 부르며 반겼지요. 두 사람은 등잔불 아래서 마주 앉아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종은 자신이 차마 궁궐에서는 꺼내지 못했던 속마음들, 임금으로서 짊어진 무게와 인간적인 고뇌, 을 넌지시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은 꽁꽁 숨긴 채 말입니다. 여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위로했고 성종은 그 따스한 눈길에 녹아내렸습니다. 선비님, 어찌 이리 매번 밤늦게만 오시는지요? 혹여 댁에서 누가 기다리지는 않으십니까? 여인의 장난 섞인 질문에 성종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집에는 부인만 12명이고 자식이 30명에 가깝소라고 어찌 말하겠습니까? 그저 허허 웃으며
그저 달빛이 좋아 걷다 보니 발길이 이곳에 닿았소라며 능청을 떨었지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성종의 안색이 나날이 수척해지고 낮에 열리는 경연, 시간에 자꾸만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신하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상감마마, 요즘 기력이 부쩍 쇠하신 듯하여 소신들이 걱정이 큽니다. 밤늦도록 서책을 보시는 것도 좋으나 옥체를 보존하소서. 눈치 빠른 노련한 정승들은 이미 무언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채고 있었지요. 게다가 궁궐 안에서는 중전의 투기가 서리빨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임금의 발길이 끊긴 후궁들의 처소에서는 매일 밤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상궁들 사이에서는 전하께서 밤마다 귀신에게 홀려 담을 넘으신다 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은 이 모든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손끝이 스칠 때 느껴지는 전율, 그리고 오셨습니까? 한마디에 씻겨 내려가는 피로감, 이 중독 같은 달콤함을 도저히 끊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료에 따르면 성종은 실제로 야행을 즐기다 신하들에게 들켜 곤욕을 치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아슬아슬한 이중 생활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종의 밤나들이가 길어질수록 대궐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당시 중전이었던 윤씨, 훗날의 패비 윤씨의 가슴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다 못해 재가 될 지경이었지요. 전하께서 밤마다 궐 밖의 천한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시다니 중전의 투기는 단순히 질투를 넘어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궁녀들을 풀어 전하의 뒤를 밟게 했고 성종이 담을 넘는 현장을 기어이 포착하고야 맙니다. 사건은 어느 달빛조차 숨어버린 금은밤에 터졌습니다. 성종이 평상시처럼 그 여인의 집에서 달콤한 밀어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궁궐의 뒷문이 굳게 잠겨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황한 성종과 내관의 눈앞에 횃불을 든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간, 신하들, 과 중전의 명을 받은 상궁들이었지요. 상감마마, 이 밤중에 대체 어디를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서슬퍼런 신하들의 호통이 밤공기를 갈랐습니다. 어르신들, 이때 성종의 기분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천하의 임금이 도둑고양이처럼 담을 넘다 신하들에게 딱 걸렸으니 그 체면이 말이 아니었겠지요. 신하들은 엎드려 곡을 하며 종묘사직을 생각하시어 제발 채통을 지키소서 라며 밤마다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종이 만났던 그 가련한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임금을 홀렸다는 죄목으로 관가에 끌려가 고초를 겪어야 했고 성종은 그 여인을 지켜주고 싶었으나 왕이라는 신분 때문에 오히려 나서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랑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중전 윤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이게 되고 이는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비극인 패비 윤씨 사사 사건과 연산군의 광기로 이어지는 불씨가 됩니다. 성종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탐했던 그 하룻밤의 자유와 연정이 사실은 누군가의 목숨과 맞바꿔야 하는 치명적인 독배였다는 것을요. 왕의 자리는 사랑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고독한 자리임을 그는 굵은 눈물과 함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난리가 난 후의 궁궐은 그야말로 얼음장 같았습니다. 사간원의 신하들은 매일 아침 전하의 침전 앞에 엎드려 성군의 돌을 저버리지 마옵소서라며 목이 터져라 외쳐댔고 중전의 처소에서는 밤마다 원망 섞인 울음소리가 담을 넘었지요. 성종대왕은 이제 더 이상 그 낡은 도포를 꺼내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성종은 홀로 집무실에 앉아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을 보니 문득 그 작은 초가집에서 여인이 켜두었던 그 희미한 등잔불이 떠올랐겠지요. 그 여인은 어찌 되었을까? 나 때문에 그 맑은 눈에 눈물이 고이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임금은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사람을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걸음 더 다가갈수록 그 여인의 목숨은 더 위태로워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성종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금빛 용포를 어루만졌습니다.
이 옷은 만백성이 우러러보는 영광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여인 한 명 지켜줄 수 없는 무거운 쇠사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결국 결심합니다. 가슴속에 일렁이던 그 뜨거운 사내의 정을 억지로 눌러 죽이기로 말입니다. 그날 이후 성종은 무서울 정도로 정사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근간이 되는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홍문관을 강화하여 유교 정치에 꽃을 피웠죠. 신하들은 우리 전하께서 드디어 마음을 잡으셨다며 칭송했지만 성종의 눈가에는 지울 수 없는 쓸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여전히 창문을 열고 달을 보았지만 이제는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볼 뿐 절대로 담장을 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사람이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보다 소중한 것을 가슴에 묻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어야 할 때라고 합니다. 성종은 그렇게 진짜 성군이 되어갔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사내 성종은 그 밤의 골목길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한 셈이지요. 하지만 어르신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한양야사가 아니지요. 성종이 남긴 이 밤의 흔적들이 훗날 조선을 어떤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성종대왕은 결국 38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성종실록은 그를 도덕정치를 완성한 성군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밤마다 담을 넘던 한 사내의 고독과 열망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가 탐했던 그 짧은 연정은 결국 중전 윤씨의 비극적인 죽음을 불렀고 그 아들 연산군의 광기로 이어져 조선을 피비린내 나는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지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유몽인의 어우야담과 성종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실화입니다. 임금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이 바꾼 역사의 물줄기를 보니 인생무상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르신들, 사랑도 권력도 결국 한 조각 달빛처럼 덧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뜨거웠던 밤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네요. 오늘 밤 어르신들의 꿈속에도 성종대왕이 거닐던 그 은밀한 달빛이 찾아들길 바랍니다.